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느정도 확정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행히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어저께 살짝 말씀드렸던 두 번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큰 변동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한 바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응은 없었어요. 물론 미장을 이따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지금 야간 선물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 오전까지 내내, 오후 3시까지 내내 외국인들이 계속 강하게 매도를 코스피에서는 보였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시 넘으면서 물량을 조금, 매도 물량을 축소했고, 코스닥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오늘 장중에 약간 아까 2시부터 빠진 이유는 폼페이오가 얘기를 했죠. 미북 고위급 회의가 연기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코스피 다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만회는 많이 못하고 끝이 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경협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경협주는 어차피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니까 경협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급이라든가 뉴스가 나와야 이제 수급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수급이라든가 차트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여의치 않으니까 경협주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신규라면 물려 계시다면 일단 물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협주는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났고, 확실히 뭐가 결정되지 않는 한 이제 꿈만 갖고 다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흐름이 됐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나는 모습이 보여줘야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일 거니까, 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잠깐 보죠.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종합입니다. 코스피가 2078에 끝이 났고요. 어저께는 2100이 되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넘어가서 끝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죠? 장중에 분봉을 보시면 2100이 넘어가긴 했는데 그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다시 깨졌습니다. 그죠? 오후에 깨지면서 이제 다시 살짝 도루묵이 됐는데, 오늘 흐름은 지난번 시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제 시황인데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랫꼬리가 달리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왜냐면은 이 꼬리가 분명히 투표 결과에 따라 약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오늘 봉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봉은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가던 길을 가면 되는데, 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또 다시 불안한 위치의 흐름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크게 빠진다라기보다는 큰 박스 흐름에서 왔다 갔다 강하게 당기는 부분보다, 그죠? 강하게 당기기보다는 이 1980에서 2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가장 커진 흐름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계속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종가가 그래도 5일평, 5일선은 지키면서 상승을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2050, 12평을 한번 아랫꼬리 달리면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럼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2050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매수를 볼 수 있겠다. 부정적인 요인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박스권을 탈피하는 2100을 종가상으로 넘는 흐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외인의 수급이 여전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박스를 2050에서 2100 사이의 박스로
짧게는 요 정도, 길게 보면 2000에서 2100까지의 박스를 연말까지 보일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 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또 11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12월에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한다면 재차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락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11월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그 힘이 조금 상방으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결정이 날 건데, 개인적인 흐름으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상승 이후 상승한다 하더라도요, 급반동으로 다시 날아가서 막 2600을 돌파한다, 현재 흐름은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많이 가면 2200 정도까지 뭐 올라간 이후에 조정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현재는 비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 보죠. 선물도 별 차이가 없는데 선물 차트는 항상 중요한 게 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122평 지키고요. 저항 맞고 12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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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122평 저항을 맞았다. 다음에 변곡 자리가 될 거는 122평 자리가 큰 변곡은, 대변곡은 내려오면서 끌어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한 뭐 290 정도가 될 텐데, 거기까지 반등이 대체적으로 보면 2200이에요. 2200이니까 2200짜리까지 다시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그 자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요렇게 꺾여서 두들겨 맞게 내려갈 수 있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변곡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박스 요렇게 박스 치고 있다가 다시 요 핑크 자리가 오면 거기서 285에서 90 사이에 올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변곡이어서 돌파되느냐 돌파 못되고 꺾이느냐, 그게 결정이 될 걸로 보인다. 현재로선 그 가격이 22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그리고 종합지수 아닌 거는 285,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뭐 1번 박스 2번 박스 있지만 일단 700이 저항이 될 거라는 얘기 드렸는데, 일단 700을 저항을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죠? 맞고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675 원저리까지 오고 있는데, 오늘 저가는 677.50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일 강하게 돌파되느냐 아니면 재차 여기까지 빠지느냐, 그 여부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인 바이오가 시총 상위 종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막판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뭐 660, 650 이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650까지도 다시 한번 각오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돌파 이후에 조정, 저항은 22평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썩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하락은 끝났고, 그 흐름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 다음에 눌림이 어디까지 오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부정적인 흐름에서 본다고 한다면 700이라는 저항을 한 번에 못 넘고 3일째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라고 한다면 하락에서 강세,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 여전히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살짝 드렸던 돌파가 돼야 되는 7450, 그 자리인데 아직은 돌파를 못했죠. 아직은 못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를 못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에너지를 응축하느라고 횡보 중입니다.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 짧은 구간에서의 박스예요. 이 짧은 구간에서의 박스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참 궁금하게 하고 있네요. 그죠? 52평 돌파, 122평 저항. 조만간 방향은 결정이 나겠습니다. S&P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S&P도 일단은 52평, 12평은 지지돼서 2700은 지지가 됐는데, 122평 위에 또 갇혀져 있어요. 이 박스. 똑같이. 그죠? 이런 흐름은 요런 때의 박스하고 비슷합니다. 박스 흐름. 저게 돌파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요런 흐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지금은 미 시장도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다. 오늘 밤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약간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야간 선물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최소한 요 흐름이 돌파되는, 요 흐름이란 얘기는 2700 한 70 정도가 S&P 같은 경우에 넘어간다면,
다시 상승으로 여기까지 2850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입니다. 다우인데, 그죠? 다우도 이렇게 꺾여서 내려왔다가 저항 맞고 재차 추세선 돌파 이후에 패턴 만들고 넘어가서 다우가 제일 세요. 그래도, 그죠? 막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설명드린 25,750은 못 넘고 있다. 이제 저기가 지금 62평짜리인데 단기 강한 저항이 되고 있으니까 저게 넘어가면 재차 26,750까지 지난번 전고까지 갈 수 있겠다. 이제 빅 이벤트 중에 하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기타 무슨 얘기 하느냐에 남아있고요. 중간선거는 끝났어요. 중간선거 끝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여부 요 부분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남아있는 올해의 이벤트는 그 정도입니다. 그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 방향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니까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에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축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하방 포지션에 베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방 포지션 최적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고 시장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외인의 꾸준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틀 연속 사주고 3일 연속 사줬지만 그 이후로도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 반등은 올라와서 강한 하락세는 마무리가 됐으나 아직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언제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